일단 첫 번째로 미중무역 분쟁의 우려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좀 둔화로 나와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와주면서 미증시가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증시 이슈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또 진행해야 된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매매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오전장에 막 10분 동안 막 매매해가지고 막 수익 보고 그런 매매가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 동안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빠른 매매는. 그래서 하루 또는 이틀간의 거래를 좀 매매를 하면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대박스쿨에서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에서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켰죠. 적용은 2주에서 4주 뒤에 중국에서 출발하는 선박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적용 안 됐죠. 적용이 된다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제 3,250억 원 달러의 관세가 부과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이 결정을 이제 6월 1일 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그 가시방석이라는 거겠죠. 이게 또 이제 우려감, 또 그다음에 또 뭐 기대감 이러면서 또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면은 그런 시장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국내 증시 이슈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나와준다. 요 부분들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에 지금 현재 안 좋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시아나 이제 금호에서 아시아나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때 이제 막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매각을 할 건데 매각 규모 자체가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이제 살려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언급됐던 기업들이 뭐 SK, 거대 회사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뭐 애경산업이란 이야기가 또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괜찮게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조금 눌려주다가 지금 뭐 누가 인수하네 마네 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시아나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일단은 뭐 아시아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IDT든 아시아나 항공이든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이때가 이제 금호에서 이제 매각을 한다, 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SK네, 뭐네, 뭐 애경산업이네, 뭐 이러다가 쌍봉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제 같이 올라갔던 항공주들이 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조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배 구조가 좀 바뀌어주면서 이게 좀 이제 자금이 좀 돌아가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배당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이유로 좀 올라갔었는데 올라갔던 시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락이 됐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일단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질질질 끄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윗구간에서 기대감으로 매매수를 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또 하락을 맞고 있는 또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락도 뭐 그냥 20%가 아니라 뭐 30, 40% 정도의 하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항공주 중에서 또 이제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아마 수급 자체가 묶여 있고 또 이런 수급들이 다른 데로 또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좀 하락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여기 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전쟁을 진행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랑 또 많은 연관이 있는 또 기업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도 또 엄청난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 화웨이 제재를 딱 가했다고 했을 때 그 영업적인 손실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저께도 물론이고요. 오늘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대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 종목 바로 삼지전자라는 종목인데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때 뭐 화웨이가 뭐 어식이 되고 뭐 저렇게 되고 화웨이에 뭐 핸드폰이 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때부터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주니까 한번 음봉으로 나왔다가 제재를 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커지면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엄청나게 눌려버리는 시장이 나왔거든요.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도 양봉은 나왔지만 양봉이지만 지금 현재 어제 종가와 오늘 종가가 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지금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들 어제 특히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과 좀 연관이 있는 또 화웨이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또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들 아무래도 싼 가격에서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물론 화웨이에 대한 뭐 부분들이 제재로 이어지지 않고 뭐 좀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 흐름이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종목이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대한 악재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좀 이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좋아하는 제약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주들 특히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주들이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인보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코오롱 그 티슈진 이 두 종목이 엄청난 급락이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다가 뭐 이제 뭐 그 인보사 물질이 좀 다른 물질이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주었었죠.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서 판매 허가도 취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왔고 뭐 최근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반등 자체가 판매가 허가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잠깐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제약주들이 막 다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볼게요.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그 대표하는 또 이제 종목 중에도 하나인데 일단은 지금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전에 좀 상승이 나오긴 했었어요. 2018년도 초반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당시에 이 대화제약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년도 중반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그 9월이랑 10월 달 요쯤에 한번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반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10월 달 아시겠지만 하락한 시장에서도 피해가지 못했고요. 하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올 초에 잠깐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대화제약 부분이 이제 뭐 임상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고점을 만들어주고 이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월 달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잠깐 지지를 받아주나 싶더니 어제 조금 눌렸다가 오늘은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거기다가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 거래량이 이 3거래일보다 좀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거래일 전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 날보다도 월요일 날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라인대를 좀 이탈했다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최저점이거든요. 오늘이. 최저점이고 계속적으로 5월 달에 최저점을 만들었다가 최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대하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이 제약주들의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코스닥 지수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특히 제약주들은 코스닥에서의 시총을 좀 절대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약주들이. 근데 제약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돼요? 쭉쭉 빠져버리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피 시장과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어저께 이제 700선을 이탈을 했죠. 사실 700선은 좀 지지를 받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700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아예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막판에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조금 살짝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조금 더 몸통이 짧죠. 도전 캔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개파락이 나왔었지만 이 갭을 좀 메꿔주는 흐름들 그리고 지지라인대를 살짝 걸쳐주는 그러니까 타고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약주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눌려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하방으로 조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 지금 요즘 시장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매매를 진행해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기법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는 밑꼬리 한다 기법과 두 번째는 3분봉 역배열 기법이에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밑꼬리 한다 기법은 오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진행한다는 것은 당일 매매를 좀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분봉 역배열 기법 같은 경우는 오후에 진행을 하는데 이 오후에 진행을 왜 합니까? 종가 매매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두 종목 매매를 해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밑꼬리 한다 기법을 통해서 당일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한 3시쯤에 종가 매매를 하고 그럼 하나 수익 보죠.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종가 매매한 거 내일 시초가에서 수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밑꼬리 한다 기법을 통해서 당일 매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 한 종목이지만 둘째 날부터는 두 종목씩 수익을 보면서 매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럼 과연 이 기법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 대박스쿨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상승했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박스쿨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 안 좋은 시장 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꼬리 한다 기법과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와 엊그제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한 번씩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 기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저 방송 처음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따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이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스맥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스맥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스맥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좀 한 번 더 올라왔었죠. 오늘 한 10% 정도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일봉상 어떤 선의 지지를 받습니까? 121선의 지지를 받는과 동시에 지지라인대의 지지를 받아요. 그럼 이게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밑꼬리 단타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일봉상을 딱 보다가 밑꼬리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 잡아주네. 밑꼬리 단타 기법이다. 그럼 어디서 매수한다? 분봉상, 3분봉상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한다. 자, 그런데 지금 3분봉상에 딱 보니까 오전장에 눌렸다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밑꼬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3분봉상 역별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3분봉 역별상에서는 어디서 매수하라?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여기에서 우리는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수해놓고 1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바로 10% 급등이 나와주면서 수익 구간 나오죠.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기법을 따로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접목시켰을 때는 더 정확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저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에서 스맥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 단타 기법이 적용이 되고 3분봉상 매수 타점을 딱 보려고 했더니 3분봉상 역별이다. 근데 역별인데 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준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이 횡보를 쭉 하다가 1시간 동안 쭉 하다가 바로 이제 10%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또 오늘 1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당일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 스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대박스쿨에서 보라고 했던 업종 바로 로봇 관련주인데
로보티즈라는 종목이에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을 볼게요. 오늘 거래량 급등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지금 이제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다가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종목이 한번 반등이 났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더니 밑꼬리 단타기법에 적용이 되네요. 지지라인대에 밑꼬리 잡아주네요. 자, 그럼 어디서 매수한다? 3분봉상으로 딱 왔더니 어메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스맥이랑 똑같죠. 오전장에 잠시 한번 눌려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3분봉상 역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여기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여기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좀 1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어떻게 돼요? 종목이 반등이 나왔다가 잠깐 눌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아니죠. 하지만 종목이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단기 평에서 지지받아주니까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오전에 매수해서 당일 매매할 수 있었고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우리가 오전에 매수해서 당일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제가 이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이 기법만 가지고도요. 오늘 충분히 두 종목 정도는 그냥 깔끔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시장은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슈가 아니라 테마가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 저 종목을 매수로 해서 당일 매매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세 번째 종목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인디에프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딱 봤는데, 자, 오늘 캔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 캔들의 흐름 좀 깔끔하게 나와주죠. 자, 근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딱 5%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좀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어제 종가 대비 5%고, 우리가 매수할 당시에서부터 상승했다고 한다면 8% 정도 나옵니다. 자, 일단 딱 봤을 때, 밑꼬리 단타 기법에 적용이 되네요. 밑꼬리가 딱 나와주면서 20, 60, 120선 지지라인 때 지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20선의 지지를 딱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장대 양봉의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지지라인 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봉상에서 밑꼬리 단타 기법을 확인했다. 그럼 뭐다? 3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는다. 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눌렸다가 3분봉 역별이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20선 돌파, 지지받아주는 구간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종목은 오전에 매수해서 바로 1시간 기다렸다 수익을 보는데 NDF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구간.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수하는 구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인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인분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오전에 회의도 해야 되고요. 뭐 어떻게 해서 매수를 잘 못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3분봉 역별 기법이 뜨는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밑꼬리 단타 기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니까 3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3시부터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서 5%에서 마감을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매수가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7%에서 8% 정도의 당일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오늘 당장 매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왜? 딱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얼마 전에 있던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지지받았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주포들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왜 주포들 평단가느냐? 주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값이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평단가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120선 저항을 받고요.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온다?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2,680원 또는 2,69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예요? 2,700원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디에프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못했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 기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디에프가 로보티즈가 스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종목인지 몰라도 돼요. 왜? 우리가 뭐 이제 돈 벌 때 만약에 뭐 인디에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뭐 인출할 때 뭐 금태가 둘러서 나오나요? 아니면 인디에프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매매해서 수익 보면은 뭐 돈이 찢어져서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차피 차익 실현장이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 이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SFA 반도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4월 달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5월 달 증시가 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다르게 흘러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우리가 오늘 매매를 해서 조금 더 수익 보면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눌렸는데 지지라인 때 어디 잡아요? 밑꼬리 지지라인 때 잡아요. 5월달 지지라인 때,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 때죠. 여기서 밑골이 딱 나와주니까 지지라인 때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분봉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똑같죠? 오전에 역별이 나왔다가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디에프를 제외하고 스맥, 로보티즈, 이 SF 반도체가 매수 구간이 언제 나와요? 10시 전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그렇게 바쁘다 하더라도 9시는 건너뛰고 10시부터 우리가 종목들을 째려보고 있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시부터 진행이 됐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 하루 종일 계속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막판까지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오늘 당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와주죠. 하지만 SFA 반도체 오늘 밑꼬리 달면서 밑꼬리에서 뭐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케이,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7%, 8%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전 매도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도 한번 수익 실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YJM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YJM 게임즈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또 이번 연도 초부터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3월부터 4월달까지 쭉 반등이 나오다가 4월달 중순부터 그냥 밑으로 빠지는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그냥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뭐 다음날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정확하게 당일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매수가 가능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딱 봤는데 밑꼬리도 없고, 그죠? 밑꼬리도 아주 짧게 있고요. 어저께 또 음봉이 또 꽉 찬 음봉이 나와주면서 이걸 우리가 매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의아한 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진행이 된다? 똑같이 오전에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왔다가 이 지역에서 20선을 돌파해서 지받아준 구간 어디예요? 9시 50분, 그 다음에 10시, 이쪽 전후로 또 매수가가 또 우리가 나와죠. 매수 타이밍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다. 이때는 이제 바로 한 10분, 20분만 기다리시면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YGN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래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하고 나서 한번 또 눌려주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YGN 게임즈 또 매도를 못했는데요. YGN 게임즈 막판에 매수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마지막에도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와주면서 20선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아준 구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YGN 게임즈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YGN 게임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인디에프, 로보티즈, 스맥, 이 모든 종목들이 오늘 매수해서 오늘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장중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때 확인해 보니까 장중에 최고 1,800 종목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당일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근데 물론 시간대가 똑같았기 때문에 뭐 이 5종목을 다 매매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5종목뿐만 아니라 이 5종목 중에 하나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수익을 보는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당일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진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방송을 꾸준하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렸던 종목들 다 올라갔던 거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암호 그린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뭐 전파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틀 동안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번 주는 못 보셨다 하더라도 이번 주만 여러분들 이 대박 스쿨만 보셨다 하더라도요. 이번 주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이틀 연속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대박 스쿨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이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시면은 또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또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